번째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루커스의 정준호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주목해야 할 클라우드 기술, 데이터 앤 AI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당신이 주목해야 할 클라우드 기술 데이터 앤 AI라는 주제의 발표를 맡게 된 클루커스의 정준호 리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학생분들이나 이제 비전문가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듣고 와서 오늘은 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궁금하신 부분도 많이 나올 텐데 저희 지금 클루커스가 지금 클라우드 엑스포 부스 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스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문의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클라우드 기술에서는 클라우드 시장의 동향이나 기술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데이터 앤 AI의 필요성에서는 데이터 앤 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서는 데이터 앤 AI를 도입하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줄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 파트에서는 요즘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할 법한 대표적인 서비스 몇 가지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도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내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좋다는 말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가트너에 따르면 2022년에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최종 사용자 지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로 한 700조 정도 되는데요. 불과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시작인 것 같던 클라우드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크게 발전을 할 전망입니다. 오른쪽에 리서치 통계도 퍼스널 클라우드 마켓이 2027년까지 연평균 19.6%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클라우드 시장은 수천조의 시장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마켓의 성장이랑 벤더사의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점점 더 좋은 고도화된 양질의 서비스가 출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커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클라우드가 기업의 비즈니스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클라우드의 활용 없이는 이제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하거나 이제 이미 도입을 했거나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성장이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이제 경제가 어렵고 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클라우드의 성장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이라면 이 모든 것을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클라우드에서 매니징해주는 범위가 다르고 범위에 따라서 이아스, 파스, 사스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것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제 as a service,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면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가 이전에는 단순하게 가상머신을 빌려 쓰고 활용하는 인프라 위주의 사용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코드만 올리면 동작하는 서버리스 제품을 활용한 아키텍처를 구성한다던가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을 활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고 데이터 아날리틱스 서비스를 통해서 대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던가 AI, ML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측을 해본다던가 하는 다양한 형태로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앤 AI의 필요성입니다. IDC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인공지능 마켓의 연간 복합 성장률을 18.6%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에이펙 시장의 AI 마켓 성장률인데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앤 AI 시장도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시장처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가치가 있기에 이렇게 성장하는 걸까요? 먼저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데이터들을 이제 다양하게 조합을 하고 정제를 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AI, ML에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적 의사결정에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모을 때는 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 데이터가 필요해 하고 뭐 어떤 데이터만 가져와서 모은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수많은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는 당장은 이제 특정한 데이터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데이터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돈과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사실 이 개념을 알면은 웬만한 프로세스나 아키텍처를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는 있지만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막 부서별로, 뭐 운영팀, 개발팀, 뭐 파이낸스, HR, 뭐 이런 식으로 막 따로 다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각자 갖고 있죠. 뭐 이제 인사팀의 데이터, HR의 데이터는 뭐 인사 정보 같은 거는 당연히 다른 팀에 공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인사이트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는 이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뭐 교통정보,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도로가 엄청 막혀요. 이 도로를 이제 빠져나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예상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도로가 막히는 원인이나 예상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선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어딘가에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교통정보가 필요할 거고 비가 오거나 날씨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상청의 날씨 정보도 필요할 거고 어딘가에서 집회를 뭐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할 거고요. 또 기존에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 하는 기존의 데이터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많은 소스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전사적인 진행이 또 필요하고 많은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결정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자, 이제 데이터를 모으자 하고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한 곳에 모였겠죠? 이것을 이제 호수 같다고 해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유형의 데이터가 있고 부서별로 이제 같은 데이터라 해도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데이터는 뭐 누락이 돼 있고 어떤 데이터는 이제 쓸데없는 값이 막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이제 뭐 길이를 막 1,500m로 저장을 했는데 또 어떤 부서는 뭐 1.5km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을 하려면 이러한 표기 방식도 통일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데이터 표기 방식을 통일한다던가 쓸데없는 데이터를 제거한다던가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먼저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빼내야 되는데 이것을 extract라고 하고요. 데이터 유형을 맞춰준다던가 쓸데없는 컬럼을 제거한다던가 이제 그런 변환 작업을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ransform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새로운 저장소에 저장,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extract, transform, load를 합쳐서 ETL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러한 ETL 과정을 거쳐서 깔끔한 데이터들이 모인 저장소를 이제 잘 정리하고 이제 잘 정리된 창고 같다고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 때 레이크를 거치는 방법도 있고
스트리밍 데이터나 트랜잭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창고들에 이제 물품이 잘 쌓였습니다. 이제 창고에는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가게에는 라면이랑 뭐 신선한 재료들이 필요할 거고 뭐 샐러드 가게에는 각종 야채랑 이제 드레싱이나 뭐 과일이 필요할 겁니다. 데이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부서별로 아니면 팀별로 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해당 부서에서 뭐 보면 안 되는 데이터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은 것을 데이터 마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마트 구성을 한 후 뭐 권한을 이제 별도로 분배를 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그 데이터 레이크 따로, 웨어하우스 따로 이렇게 상반된 특징을 가진 거대한 시스템 두 개를 관리하기가 또 어렵다는 부분이 나와서 레이크와 웨어하우스의 장점들을 합친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도 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브릭스, 스노우플레이크, 뭐 구글의 빅레이크 같은 뭐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ETL 프로세스를 적어놓은 장표인데요. 뭐 정형, 반정형, 비정형, 뭐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뭐 익스트랙션, 추출을 해서 뭐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처리, 정제, 검증, 집계 뭐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 단계를 거쳐서 저장을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고요.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의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잘 정제된 데이터에서 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준비를 합니다. 데이터 학습, 모델 생성, 알고리즘 비교를 통해 모델을 개발하고 계속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개발한 모델들을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일까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사실 AI는 어떤 걸 하겠다라는 기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떤 유저는 결제를 많이 할 거고 어떤 유저는 결제를 아예 하지 않는 무과금 유저가 있겠죠. 그렇다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유저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무과금 유저에게는 광고를 통한 보상을 자주 노출을 해서 뭐 광고를 많이 보게 한다든지 결제를 많이 할 유저에겐 새로운 결제 패키지, 할인 상품 이런 것들을 많이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어떤 상품을 추천을 할지, 어떤 화면을 노출을 할지, 뭐 어떤 SMS 광고 메시지를 이제 보낼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제조사의 경우에는 뭐 가장 사실 많이 하는 게 이제 디먼드 포캐스팅,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제 적정한 생산 공급을 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상품은 불량 상품이야, 뭐 정상리 상품이야 하는 이제 수많은 케이스를 학습을 시켜서 뭐 상품에 대한 이제 불량을 잡아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고도화를 시킬 경우에는 이제 뭐 원래 일을 하시던 이제 사람들보다 이제 직원분들보다 검출률을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뭐 AI, ML을 잘 활용할수록 예측 없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밸류를 얻을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이미 모두 AI, ML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AI, ML의 활용 없이는 뭔가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AI, ML도 하자 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ROI가 바로 나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쓸지 예상도 안 되고 이제 파일럿이나 POC도 작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초기 환경을 이제 만들려고 보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안 해봤기 때문에 뭘 할지 모르겠고요. 또 환경 구축이 또 어렵죠.
그리고 회사에 이제 이걸 수행해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업 구상을 막 해야 되는데 뭐 데이터 분석이나 AI에 대해 뭐 해본 적도 없고 감도 안 오고 뭐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디어도 안 떠오릅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하면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언제 쓸지 모르니까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우선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정제해서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든 AI든 일단 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거대한 스토리지에 일단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ROI 같은 것을 따지면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데이터 자체가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많이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하려는데 모으려면 뭐 스토리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뭐 얼마나 뭐 장비가 필요해야 될지 예상도 안 가고 이제 생각보다 초기 환경을 구성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온프렘에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같은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일단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인프라를 준비를 해서 세팅을 하고 오픈소스를 설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데이터를 올리고 처리를 해보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디버깅을 하고 조정을 하고 또 데이터를 처리해 봅니다.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또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물리적 장비를 또 추가를 해야 되고 이제 같은 과정들을 또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시간이 계속 이제 시간과 리소스가 계속 소모가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먼저 내가 만들려는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이제 관리형 서비스를 생성을 하고요. 뭐 GUI 환경에서 이제 클릭 몇 번 하고 이제 필요한 값들 넣어주고 설정을 해서 세팅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해주면은 뭐 물리적 뭐 서버나 환경 구성 뭐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어서 생성이 됩니다. 이제 생성된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 처리만 하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몇 달씩 걸리던 작업들이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인데요. 뭐 온프렘에서 데이터 레이크 웨어하우스 이런 환경을 위한 스토리지 장비들을 구축을 하려면 초기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제 한정적인 용량이고 장비를 계속 사야 하고 장비가 늘어날수록 관리 포인트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장비가 노후되면 교체도 해줘야 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보통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현재 사용하는 용량만큼만 과금이 되고 이제 데이터를 넣은 대로 스토리지가 딱 맞게 무제한으로 확장이 됩니다. 또한 물리적인 장비의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가는 리소스도 절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 분석, AI까지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에는 이제 굉장히 큰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한데 뭐 CPU, 메모리, 뭐 때에 따라 이제 GPU들도 필요하고요. 이걸 온프렘 환경에 구성을 하려면 최대로 써야 할 사이즈의 컴퓨팅 리소스를 구매해야 되고 이제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제 장비가 이제 낭비가 되는 거겠고요. 네.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온프렘 렉에는 이제 구성하기 힘든 굉장히 큰 라지 사이즈의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할 때만 손쉽게 빌려서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종료 또는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비용을 내지 않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영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의 뭐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등의 다양한 이제 매트릭이랑 뭐 시스템에서 이제 자동으로 수집된 다양한 로그들이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클라우드의 로깅 서비스들의 기록이 됩니다. 또 이걸로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뭐 또 이제 CPU가 너무 높다, 뭐 트래픽이 너무 몰린다, 네트워크에 이슈가 있다, 뭐 아니면 서비스에 뭐 어떤 잡을 돌렸는데 잡이 실패를 했다. 뭐 이런 다양한 알람 정책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관리자가 알람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장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민은 이제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이제 환경을 다 구축을 막 갖추고 도입을 했거나 이제 막 하려고 해요. 근데 뭐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 이거를 사실 제대로 수행할
뭐 이제 엔지니어 이제 뭐 시니어 엔지니어나 이게 제대로 수행해줄 이제 전문가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 클라우드에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은 이제 뭐 어떤 서비스는 운영 어드민의 역할을 대신해 줄 거고 어떤 서비스는 개발자가 해야 할 역할을 일부 해주기도 할 겁니다. 또한 서비스들을 이제 좀 쉽게 쓸 수 있게 이제 비전문가나 이제 비개발자가 쓸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비용을 적게 들여서 이제 무언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할 때도 단시간에 원하는 수준이나 뭐 이렇게 해서 확장 축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클라우드가 좋다라고만 말하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뜬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이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뭐 건물, 공장, 농장, 뭐 에너지, 철도 뭐 이런 데서 IoT 장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IoT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뭐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제품이랑 연계를 하게 되면은 그 IoT 디바이스에서 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 IoT 장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주고받고 있는지 뭐 그런 모델링을 해서 그래픽 형태로 시각화를 해주고요. 이제 뭐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이 IoT의 데이터를 연계를 해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oT 장비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브릭스라는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이크하우스 제품인데요. 이 그림은 데이터브릭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레이크하우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합친 플랫폼입니다. 이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관리해 왔는데 이제 뭐 서로 이제 특징이 완전 반대되다 보니까 이제 관리도 어렵고 이제 뭐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요. 이제 한 가지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도 줄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플랫폼 형태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도 줄고 관리도 쉽고 뭐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이제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많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박스라는 제품인데요. 뭐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나 뭐 데이터, 검색 엔진의 데이터나 뭐 쇼핑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이제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랑 잘 이제 융합을 해서 이제 합쳐서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장이나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글의 빅쿼리라는 제품인데요. 뭐 빅쿼리는 뭐 완전 관리형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입니다.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다르게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큰 데이터를 돌릴 때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있던 뭐 유효하게 대기하던 수많은 컴퓨팅 리소스들이 달려들어서 막 큰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싹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천 개의 CPU가 순간적으로 쿼리를 돌려주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QL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어느 정도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BQML이라고 해서 SQL문으로 머신러닝까지 돌릴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마찬가지로 빅레이크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랑 웨어하우스의 장점을 합친 레이크하우스의 개념까지 적용된 서비스를 빅쿼리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멀티클라우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제 빅쿼리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타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도 이제 가져와서 이제 플랫폼을 돌릴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는 구글의 챗봇인 다이얼로그 플로우인데요. 사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챗봇 서비스들이 있죠. 요즘 챗봇의 수준들이 굉장히 대단한데 여기 예시에 있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30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이제 방언들, 이제 사투리들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이제 뭐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는 쉽게 쓸 수 있는 템플릿도 제공이 되고요.
또 이제 요즘은 챗봇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제 뭐 AI 콜센터 기술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콜센터가 AI를 대체를 해준다면은 기업에서는 상당히 서비스 운영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토ML인데요. 이제 아까 뭐 전문가가 없다 이런 부분이랑 좀 매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일 것 같은데, 원래 직접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전문적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토ML을 사용하면 오토ML에 학습한 데이터를 이제 올리기만 하면은 오토ML에서 알아서 최적의 모델을 생성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사진은 강아지야, 이 사진은 뭐 고양이야, 막 폴더들을 만들어서 몇천 개씩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오토ML에서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에 제가 랜덤한 강아지 사진을 올리면 이 사진은 강아지야라고 구분을 해줍니다. 이제 오토ML은 머신러닝을 할 개발자가 부족할 때 비전문가도 손쉽게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시킬 데이터조차 이제 없다. 데이터조차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각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이제 자기들의 데이터를 갖고 모델 트레이닝을 이제 프리트레인 API라고 하는데 이걸 시켜서 모델을 뽑아놓고 그것들을 API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프리트레인 사전 훈련된 API에 넣으면 이제 결과값만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AI를 하기 위한 만약에 인프라만 필요하다 하면은 뭐 GPU나 TPU를 많이 쓰시는데 GPU의 경우에 이제 흔히 하시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보통 머신러닝, 뭐 데이터 처리, 뭐 렌더링, 게이밍 등에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TPU는 구글에서 머신러닝을 위해 만든 장비인데 머신러닝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GPU에 비해 10배 이상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TPU들을 대량으로 연결해 놓은 TPU 파드도 제공을 하고요. 네, 이렇게 GPU, TPU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클라우드에서는 손쉽게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충분히 계셔가지고 직접 모델 개발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환경 구축이 아니라 본연의 개발 업무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AI 플랫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에게서는 이제 환경 구축이나 관리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배포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만 시간 낭비를 줄이고 모델 개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서비스들은 세 발의 피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의 장점들을 활용을 하면 할수록 정말 다양한 솔루션을 얻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갖고 계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장점을 활용을 하면은 클라우드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준호 리더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융합기술을 통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와 인공지능 트렌드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질문을 받기 전에 오프라인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 정준호 리드님께 온라인 질문을 하나 여쭤본다면, 오늘 자세하게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네, 전반적으로 자세히 들었는데요. 혹시 이 이후에 조금 더 앞서가는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를 좀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은 또 데이터 앤 AI 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BI까지도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추세고요. 또 아예 다른 산업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타버스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뭐 GPU 메타버스를 이제 막 3D로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려면은 또 굉장히 많은 GPU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GPU를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클라우드에서 GPU 팜을 구성을 해서 뭐 뭔가를 이제 크게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어제
또 그 GPU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생각해보시고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